여기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하루 종일 마늘을 까며 연명하는 초라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독방 철창 안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 놀랍게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들은 최고급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인생 역전했다며 떵떵거리던 화려한 남자 신데렐라의 가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그날 밤 도착한 의문의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건 핏빛 복수극, 그리고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파멸의 대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매일 밤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아내의 피땀으로 인생을 바꾼 뒤 잔혹한 배신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친 시장 바닥에서 청춘을 바쳐 자수성가한 아내. 그리고 그녀 덕분에 무일푼 백수에서 하루아침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남자 신데렐라. 하지만 이 남자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내의 절친과 입을 맞추고 추악한 두 집 살림을 시작했으니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내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는 뻔뻔한 남편과 그에 기생하여 뼛속까지 발라먹으려 드는 시댁 식구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충격적인 민낯 앞에서 과연 아내는 무너진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욕망의 끝에서 펼쳐지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충격 실화, 신데렐라 남편의 두 얼굴.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2시. 하지만 서울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치열한 삶의 현장, 동대문 의류시장입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여장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영 씨입니다. 그녀는 이 바닥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도매상 사장님입니다. 남자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원단 뭉치를 번쩍번쩍 드러나르고 가격 좀 깎아보겠다고 덤비는 까다로운 소매상들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흥정하고 먼지 구덩이 창고에서 쪽잠을 자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뼈 빠지게, 아니 정말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 때문이었죠.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남편 기 안 죽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고생만 하신 우리 시어머니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모실 수 있겠지? 성영 씨는 오로지 그 믿음 하나로 거친 손에 밴드 하나 붙일 시간 없이 일만 하며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선영 씨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호강하고 있는 남편 민철 씨의 하루는 과연 어떨까요? 해가 중천에 뜬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부스스 눈을 뜨고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브런치를 즐기는 남자. 바로 선영 씨의 남편 민철입니다. 아내가 사준 이태리제 최고급 명품 정장으로 쫙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넘긴 뒤 아내가 뽑아준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그가 향한 곳은 출근길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입니다. 나이스 샷 소리를 들으며 땀 좀 뺐다 싶으면 곧바로 고급 사우나에 가서 전신 마사지를 받고 피부 관리를 합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대기업 임원이나 유산 많이 받은 재벌 2세쯤 되는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내 카드가 없으면 편의점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빈털터리.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결혼 전 민철 씨는 택배 일을 잠깐 했었다고 해요. 선영 씨는 남편의 그 훤칠한 키와 외모, 그리고 연애 시절 보여줬던 그 가짜 성실함에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돈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벌면 되지. 사람만 착하고 성실하면 그만이야. 선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영 씨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착하기는커녕
이 남자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일에 시달려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 선영 씨에게 남편 민철 씨가 대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보, 나 택배일 때려치웠어. 아유, 진짜 쪽팔려서 더는 못 해먹겠더라. 내 친구 놈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만 그 무거운 상자 나르고 땀 흘리고. 폼 안 나잖아.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내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 참 기가 막히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폼이 안 나서 일을 그만뒀답니다. 선영 씨,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집니다. 그래도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꾹 참으며 좋게 물어봤죠. 그럼 앞으로 뭐 하게? 무슨 계획은 있어? 그랬더니 이 남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번쩍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있지.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구상했거든? 당신, 나 딱 1억만 밀어줘. 1억이면 돼. 이번엔 진짜야. 내가 이번에 사업 성공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니까? 1억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저번에도 치킨집 한다고 5천만 원 말아먹고 주식한다고 3천만 원 날린 게 불과 작년입니다. 선영 씨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자 이 뻔뻔한 남편.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장인어른한테 유산 받은 거 통장에 뻔히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남편 기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치사하게 진짜. 남편이 잘 되면 다 네가 좋은 거 아니야? 부부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좀 내놔라.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빚쟁이처럼 당당하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영 씨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철없는 남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시월드, 아니 며느리 등골 브레이커, 기생충 가족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주말을 맞아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간 선영 씨. 도착하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겨울도 아닌데 두꺼운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고, 시누이는 옆에서 귤이나 까먹으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 오기만 기다린 거죠. 선영 씨가 걱정스런 마음에 어머니 많이 추우세요? 제가 당장 보일러 기사 부를까요? 했더니 시어머니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이고, 냅둬라 냅둬. 이 썩어 빠진 집구석 고쳐서 뭐하니. 돈만 아깝지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뼛속까지 시린데. 옆집 순자네는 이번에 며느리가 강남에 새 아파트 사줬다더라.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 이 고생인지. 내 팔자야. 들리시나요? 보일러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집 사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옆집 며느리와 비교해가면서 말이죠. 여기에 질세라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거듭니다. 맞아요, 언니. 엄마, 이러다 진짜 병나겠어. 언니 돈 많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엄마 집 하나 해드려요. 아, 그리고 언니, 나 차 바꿀 때 된 거 알지? 내 친구들은 다 이번에 외제차 뽑아서 타는데 나만 국산 똥차야. 쪽팔려서 어디 모임도 못 나가겠어. 오빠가 언니한테 말하면 다 해준다던데? 나 이번 생일 선물로 차 한 대만 뽑아줘요. 이 집 식구들은 선영 씨를 며느리나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말하면 돈 나오는 화수분으로 보는 거죠. 남편은 사업자금 1억, 시어머니는 아파트, 시누이는 의제차. 아주 돌아가면서 구슬합니다. 선영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참자. 내가 더 베풀면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며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밍크코트 해드린 카드 할부도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죠. 정말 보살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메워지는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 구멍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선영 씨가 힘들 때마다 기대는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향 친구이자 매장 매니저인 은경이었습니다. 은경이는 선영 씨가 가장 믿는 친구였습니다. 매장 관리도 전적으로 맡기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술 한잔하며 시댁욕도 같이 해주는 그야말로 친자매 같은 친구였죠. 오늘도 시댁에서 영혼까지 털리고 온 선영 씨를 은경이가 위로해줍니다. 야, 너네 시댁 식구들 진짜 양심도 없다. 네가 무슨 봉이야? 확 갈라서라, 갈라서. 너같이 능력 있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취급받고 살아? 내가 다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내 편 들어주는 건 친구밖에 없다며 선영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날 밤 시청자 여러분의 뒷목을 잡게 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영 씨가 매장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남편 민철 씨는 친한 형님 장례식장에 간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세상 다 잃은 듯 슬픈 표정으로 나간 남편.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시내의 한 은밀하고 분위기 좋은 와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방금 전까지 선영 씨를 위로해주던 친구 은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선영 씨의 남편과 선영 씨의 절친한 친구가 내연관계였던 겁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아, 지겨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진짜. 그 곰 같은 여자랑 밥 먹는 것도 체할 것 같아. 당신 보고 싶어서 혼났네.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되나? 자기야, 조금만 참아. 내가 다 계획이 있다니까? 지금 홧김에 이혼하면 자기가 손해잖아. 참아, 꼭 참아. 큰 거 한 방 터트려야지. 은경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람만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선영 씨의 재산을 노리고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이 걔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있잖아. 그거랑 매장 권리금이랑 다 합치면 수십억은 될걸?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신청하면 남편도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헤어지지 말고 최대한 돈 뜯어낼 수 있을 때까지 비위 맞춰. 그 돈 받아서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거야. 알았지?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라는 여자가 남편을 뺏는 것도 모자라 친구의 전 재산까지 털어서 도망갈 궁리를 코치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영 씨는 집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철은 없어도 마음은 착하니까. 내가 더 잘하면 변하겠지.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서 옷에서는 향냄새가 아니라 웬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선영 씨가 옷을 받아주며 묻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다녀온다더니 웬 향수 냄새야? 이거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그리고 상가집 다녀온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아, 거기 오는 여자 문상객들이 뿌렸나 보지. 사람 많아서 부대끼다 보니까 묻었나 봐. 당신은 피곤해 죽겠는 사람 붙잡고 별걸 다 의심하냐? 의초쯤이야 뭐야?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좀 비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씻으러 들어가 버리는 남편. 선영 씨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둔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 소리가 울립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 프라이버시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묘한 기시감이 들어 선영 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선영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아까 말한 대로 곰탱이한테서 1억 꼭 받아내.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사랑해. 곰탱이. 세상에 곰탱이라니요. 그건 은경이가 평소 선영 씨가 미련하게 일만 한다며 장난스럽게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순간 선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해 보는데 저장된 이름은 김 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번호는 선영 씨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번호. 바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친구 은경이의 번호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의 구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영 씨는 욕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씻고 있는 남편 쪽을 노려보며 생전 처음으로 사리를 느낍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선영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지금 터뜨리는 건 하스나 하는 짓이죠.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자 메시지 화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니들이 날 호구로 봤다 이거지? 내 돈으로 둘이서 놀아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돈 10원 한 장이라도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일 없을 거야.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게. 폭풍전야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과 은경이는 자신들의 완전 범죄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영 씨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부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자, 드디어 선영 씨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뻔뻔한 기생충 가족과 배신자 친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징을 가할까요? 이제부터 선영 씨의 핏빛 복수, 그 서막이 오릅니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낸 남편과 시댁의 만행, 그리고 선영 씨의 치밀한 반격 준비가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난 1장에서 아내 선영 씨는 남편 민철과 가장 믿었던 친구 은경의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선영 씨의 전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공모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말이죠. 보통의 드라마라면 이 시점에서 아내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냉혹합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봤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오해다. 잠깐 실수였다라고 발뺌하는 남편과 증거가 어디 있냐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뻔뻔한 상간녀뿐일 겁니다. 무엇보다 아직 재산 분할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간 놈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만 배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그날 아침, 선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국그릇을 남편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밥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영 씨의 처절한 복수의 시작, 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민철은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먹습니다. 어젯밤 아내 몰래 은경과 미래를 즐기고 왔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아, 국이 좀 짜네. 당신 요즘 요리 실력이 왜 이래?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간도 못 맞추면 어떡해? 아, 맞다.
어제 말한 그 사업 자금 1억 생각 좀 해봤어? 내가 김 부장, 아니 은경이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아이템 진짜 대박이라더라. 당신 친구 말은 믿을 거 아니야. 제 입으로 내연녀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내를 설득하려 드는 이 남자. 정말이지 벼락 맞아도 시원찮을 위인입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경이가 그렇게 말했어? 걔가 보는 눈은 정확하니까. 알았어. 당신 기 살려주는 셈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대신 며칠만 시간을 줘. 적금 깨고 하려면 정리가 좀 필요하잖아. 진짜? 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다. 내가 성공만 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니까. 사랑해 여보. 1억을 준다는 말에 금세 태도가 돌변해 아양을 떠는 남편. 선영 씨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곧 올 테니까. 남편을 출근시키고 선영 씨가 향한 곳은 매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적, 친구의 탈을 쓴 악마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은경이 평소처럼 반갑게 달려와 선영 씨의 팔짱을 낍니다.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내가 따뜻한 유자차 타줄까? 아니면 저기 가서 좀 쉬어. 매장은 내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불과 몇 시간 전 남편 민철에게 곰탱이 돈 뜯어내서 빨리 이혼하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여자 맞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영 씨는 은경이 건네는 유자차를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은경아, 나 어제 참 이상한 꿈을 꿨다? 내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내 손을 콱 무는 꿈인 거야. 그것도 피가 철철 나도록. 너무 생생해서 잠을 다 깼지 뭐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꿈자리가 영 사납네. 어머, 그래? 꿈은 반대라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네가 몸이 허해서 그래. 보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겠다. 내가 잘 아는 한의원 있는데 소개해줄까? 꿈 이야기 한마디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은경.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선영 씨는 은경이 돌아선 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몰래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뒤 날짜에 빨간색 하트 표시와 함께 제주도 2박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 민철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이번에 하려는 사업 시장 조사도 좀 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오려고. 한 2박 3일 걸릴 거야. 은경의 다이어리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소만 부산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선영 씨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을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영 씨를 괴롭히는 건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1억을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시댁에 자랑을 했는지 이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곡소리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선영아, 나다. 내가 어젯밤에 얼어 죽을 뻔했다.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 방바닥이 얼음장이야. 내가 이 나이에 냉방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옆집 순장에는 며느리가 괌으로 효도 여행 보내줬다는데 나는 여행은커녕 내 집에서 동태가 되게 생겼다. 보일러 고쳐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게 누구였습니까? 이건 명백한 시위였습니다. 집사 내놓으라는 압박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까지 전화를 바꿔 채갑니다. 언니, 나 미주야. 엄마 진짜 불쌍하지 않아? 언니는 그 넓은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살면서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에서 떨게 하고 싶어?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아, 그리고 내 차 문제는 어떻게 됐어? 오빠가 1억 받기로 했다며? 그 김에 내 차도 같이 뽑아주면 되잖아. 어차피 언니한테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집 타령, 시누이는 차 타령. 이 사람들은 선영 씨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마치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하며 쩔쩔맸겠지만 이제 선영 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들을 차가운 표정으로 듣고만 있다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 어머니, 아가씨, 알겠어요. 이번에 민철 씨 사업 자금 주면서 다 같이 해결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효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언니 최고다 하며 한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깜짝 선물과 선영 씨가 준비한 선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드디어 결전의 날.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민철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짐을 쌉니다. 가방 안에는 선영 씨 몰래 산 커플 수영복과 와인이 들어있었죠. 선영 씨는 남편을 배웅하며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쥐어줍니다. 여보, 가서 기죽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한턱 쏘고 그래. 당신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잖아. 어? 그래. 고마워, 여보. 역시 내조의 여왕이라니까. 다녀올게. 남편이 떠나자마자 선영 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네, 실장님. 지금 출발했어요. 차량 번호 1234, 회색 세단이에요. 네, 공항으로 갈 거예요. 사진이랑 영상, 얼굴 식별할 수 있게 확실하게 찍어주세요. 특히 숙소 들어가는 장면이랑 스킨십하는 장면,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영 씨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로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선영 씨는 미리 사람을 붙여놓았던 겁니다. 그 시각 공항에 도착한 민철과 은경.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끼고 깔깔거리며 면세점을 누비고 다닙니다. 선영 씨가 준 용돈으로 은경에게 명품 선글라스를 사주고 비싼 밥을 먹으며 희희낙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선영 씨가 고용한 직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수영장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모든 사진과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선영 씨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띵동띵동. 선영 씨의 핸드폰으로 도착한 사진들. 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남편과 친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쓰라린 가슴을 달래기 위한 술이 아니라 다가올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술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빨간 펜으로 X자를 그으며 선영 씨는 중얼거립니다. 그래, 많이 즐겨둬.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행복이 될 테니까. 이제 증거는 확보됐고 남은 건 재산이네.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줄게. 2박 3일간의 불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민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선영 씨 눈치를 살피며 묻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휴, 출장 가서 일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거래처 사장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 그리고 당신 약속한 거 있잖아. 그 1억. 준비됐어? 김 부장이, 아니 거래처에서 빨리 입금 안 하면 계약 파기한다고 난리네. 새빨간 거짓말. 일은커녕 놀다 온 주제에 뻔뻔하게 돈부터 요구합니다. 선영 씨는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남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돈다발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오? 이게 뭐야? 현금으로 찾았어? 역시 우리 마누라 손 크다니까. 남편이 봉투를 뜯으려 하자 선영 씨가 손을 탁 내리치며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잠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1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확실한 게 좋잖아. 당신 사업해서 성공하면 이 돈 몇 배로 불려서 나한테 다시 줄 거지? 당연하지. 내가 몇 배가 뭐야. 몇십 배로 갚지. 그래, 난 자기 믿어. 그러니까 여기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한 거야. 당신이 성공할 거라는 걸 믿는다는 사랑의 서약서 같은 거지. 선영 씨가 내민 서류. 겉보기에는 평범한 차용증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민철과 시댁 식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죠. 돈에 눈이 먼 민철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유, 부부끼리 뭘 이런 걸 써 하면서도 덥석 인감도장을 꺼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민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선영 씨의 손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남편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법정 문서가 모두 쥐어졌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들어온 민철, 그리고 며느리의 반격을 꿈에도 모른 채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과연 선영 씨가 설계한 이 완벽한 덫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3장에서는 드디어 선영 씨의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선영 씨의 사이다 반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난 2장에서 우리 선영 씨, 남편 민철에게 사업자금 1억을 주겠다며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었죠? 그 서류,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민철이 약속한 용도, 즉 사업 외에 다른 곳에 돈을 쓰거나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경우 빌려준 원금의 10배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동안 선영 씨가 해준 모든 경제적 지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그야말로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민철 씨, 내용을 읽어봤을 리가 있나요? 그저 1억이 입금됐다는 문자 알림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 기생충 같은 가족들의 추악한 욕망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철 씨의 행보가 아주 가관입니다. 선영 씨가 이 돈 정말 중요한 거야. 꼭 사업에만 써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며 입금해줬는데 민철 씨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거래처? 사무실? 아닙니다. 바로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내연녀 은경과 팔짱을 끼고 말이죠. 자기야, 이거 어때? 이번 신상이라는데. 저번에 자기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가방이잖아. 500만 원? 에이, 껌값이지. 내가 이번에 투자받은 돈이 얼만데. 이거 색깔별로 다 포장해 주세요. 선영 씨의 피 같은 돈이 내연녀의 명품 가방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은경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자기 최고다. 역시 내 남자가 능력이 있다 하며 온갖 아양을 떠는데 민철 씨는 그 칭찬에 취해서 카드 긁는 소리를 음악 소리처럼 즐깁니다. 두 사람은 쇼핑을 마치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리며 선영 씨를 안주 삼아 씹어댑니다. 자기야, 근데 그 곰탱이 진짜 멍청하지 않아? 어떻게 의심 한 번을 안 하고 1억을 턱 내놔? 내가 그랬잖아. 걔는 머리가 나빠서 구슬리면 다 해준다고. 그러게 말이야. 나 처음에 서류 내밀 때 좀 쫄았는데 그냥 믿는다는 내용이더라. 바보 같은 여편네. 이제 이 돈으로 우리 사업자금 세탁만 잘해서 빼돌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까지 받아서 우린 하와이로 뜨는 거야. 알았지? 하와이요? 꿈도 야무집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하와이 해변이 아니라 선영 씨가 파놓은 지옥의 불구덩이 앞이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자, 남편만 이럴까요? 시댁 식구들은 더합니다. 아들이 1억을 받아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순자 엄마, 나 이번 주에 이사가. 어디긴 어디야. 저기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났잖아. 며느리? 아휴, 걔가 돈이 어딨어. 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어서 번 돈이지. 내가 그동안 낡은 집에서 산 거 생각하면 이제야 아들 덕 좀 보고 사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며느리 돈으로 집 얻는 주제에 며느리 공은 쏙 빼고 아들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시누이 미주 씨는 한술 더 뜹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차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오빠, 나 지금 매장 와 있단 말이야. 딜러 오빠가 오늘 계약 안 하면 이 색상 나간다는데 어떡해? 빨리 500만 원만 먼저 보내줘. 언니한테 받은 돈 있잖아. 엄마 집도 해주기로 했다며? 내 차는 왜 안 해줘? 나 여기서 망신당하기 싫단 말이야. 결국 민철 씨, 내연녀 가방 사주고 남은 돈에서 동생 차 계약금까지 써줍니다. 선영 씨가 절대 딴 데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돈을 하루 만에 흥청망청 써버린 겁니다. 이 모든 내역은 고스란히 통장 기록에 남았고 선영 씨의 핸드폰으로 출금 알림 문자가 띵동띵동 하고 울릴 때마다 선영 씨의 복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안방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아주 은밀하게 말이죠. 네, 변호사님. 방금 확인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500, 자동차 대리점에서 500. 네, 증거는 충분하죠? 각서조항 제3조, 목적의 사용 시 즉시 회수 및 위약금 10배. 이거 효력 확실한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주말 시어머니 생신잔치 때입니다. 그때 집행관 대동에서 딱 맞춰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선영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자금 유용 증거,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폐악질이 담긴 녹취록까지. 선영 씨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퍼뜨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였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특급 호텔 뷔페. 물론 이것도 선영 씨 카드로 예약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영 씨가 사준 비단 한복에 밍크쇼를 두르고 여왕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시누이는 세차키를 손가락에 걸고 돌리며 친척들에게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남편 민철 씨는 아내 옆이 아니라 자꾸만 문 쪽을 흘끔거립니다. 왜냐고요? 선영 씨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칠순이시라 제가 특별히 제 친구 은경이도 불렀어요. 어머니 평소에 은경이 싹싹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일손도 거들 겸 와서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잠시 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은경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민철 씨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해대고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아이고, 은경이 왔니? 우리 며느리보다 네가 더 며느리 같다야 하며 반깁니다. 선영 씨는 그 꼴을 보며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다들 모였네.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잔치가 무르익고 다들 술이 한숨배 돌았을 때였습니다. 선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습니다. 친척들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다들 선영 씨가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같은 뻔한 축사를 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선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죠.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시어머니 칠순을 맞아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충격적이고도 재밌는 선물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철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리며 선영 씨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선물이라니. 그냥 앉아. 사람들 보잖아. 취했어? 아니, 나 아주 멀쩡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영상, 당신이 주연 배우로 나온 거니까. 선영 씨의 신호와 함께 잔치장 앞 배영 스크린의 화면이 바뀝니다. 원래라면 시어머니의 인생 여정이 담긴 감동적인 영상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죠. 하지만 스크린에 뜬 영상은 제주도의 한 호텔 수영장, 비키니를 입은 은경과 그 허리를 감싸 안고 물장구를 치고 있는 민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두 사람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며 나누는 적나라한 대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잔치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자기야, 곰탱이 돈 1억 입금됐대? 아싸, 이제 그 돈으로 우리 하와이 가는 거야? 늙은 여편네 빨리 이혼시키고 우리끼리 살자. 순간 칠순 잔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은경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출입구는 선영 씨가 미리 불러둔 건장한 경호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민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 아니야. 저거 합성이야. 모함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합성, 모함? 선영 씨는 비웃음을 날리며 품에서 서리봉투 하나를 더 꺼냅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합성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 여기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에 찍은 그 도장, 기억나지? 투자금 유용 및 외도시 원금의 10배 배상.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한테 10억의 빚을 진 채무자야. 그리고 여기 계신 시어머니, 시누이. 두 분이 쓰신 그 돈들도 전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아까 타고 온 그 새 차,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아이고 하며 쓰러지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선영 씨,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오히려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한마디 덧붙이죠. 어머니, 연기하지 마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참, 병원비는 이제 아드님이 내셔야 할 텐데. 아드님 지금 빈털터리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라 어쩌나? 잔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려는 은경의 머리채를 잡는 친척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남편. 기절한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 선영 씨는 그 난장판을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준비해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속이 좀 뚫리십니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처벌과 현실적인 응징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싸움. 그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최후. 선영 씨의 복수는 자비가 없습니다. 다음 사장에서는 이 기생충 가족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처절한 파멸의 과정을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원샷 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난 3장에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영 씨가 공개한 불륜 영상과 10억 빚더미 선언에 남편 민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옥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빌면 착한 주인공이 마음 약해져서 받아주는 고구마 같은 전개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선영 씨, 산전수전 다 겪은 동대문 여장부입니다. 한번 뽑은 칼, 절대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와
민철 씨가 며느리 돈으로 계약했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리고 신우이가 타고 다니던 새 차 앞에 동시에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며느리가 해줬던 밍크코트까지. 집안에 돈 되는 물건이란 물건에는 전부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바닥을 구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집행관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아이고, 내 텔레비전. 이거 내 며느리가 사준 거야. 너희들이 뭔데 내 살림살이에 딱지를 붙여. 여보세요, 이건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때 선영 씨가 아주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그 난장판 속에 등장합니다. 시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아가, 선영아, 네가 왔구나. 이놈들 좀 말려봐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네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살림에 딱지를 붙여?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니요? 선영 씨는 잡힌 바짓단을 털어내며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어머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살림살이들 다 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쓴 각서, 공증까지 다 받아놔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남자가 져야죠. 아드님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대보증인인 어머니 재산 압류하는 거니까 억울하면 아들한테 따지세요. 연대보증. 민철이 1억을 빌려갈 때 엄마 집 사는데 보태는 거니까 엄마도 도장 하나 찍어. 라며 슬쩍 내밀었던 서류가 바로 연대보증 각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꼴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내연녀 은경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녀는 매장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민철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퀭한 채로 쳐들어온 민철. 그는 다짜고짜 은경의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당장 5천만 원 내놔. 네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흥청망청 다 썼잖아. 그 돈 다시 토해내라고. 안 그러면 나 감옥 간다고. 사랑, 로맨스? 그런 건 돈 떨어지는 순간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게 불륜입니다. 은경도 지지 않고 악을 씁니다. 이거 안 놔? 누가 쓰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네가 좋다고 사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도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매장에서 잘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들어왔다고. 너같이 무능력한 놈인 줄 알았으면 쳐다도 안 봤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두 사람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굽니다. 사랑해, 자기밖에 없어. 하던 입으로 서로에게 쌍욕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개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선영 씨가 민철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은경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은경이 매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야금야금 빼돌린 매상장부까지 선영 씨가 이미 다 확보해뒀던 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서로 저 사람이 시켰다며 손가락질하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민철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단 한 명, 선영 씨였습니다. 민철은 선영 씨를 보자마자 철창에 매달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빕니다. 여보, 선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합의 좀 해줘. 내가 나가면 평생 너 머슴처럼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좋았던 시절? 머슴처럼 살겠다? 선영 씨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철창 사이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좋았던 시절?
당신이 내 돈으로 골프 치고 바람 피우던 그 시절 말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이랑 좋았던 기억 하나도 없어. 당신은 그냥 내 돈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자, 여기 이혼 서류. 그리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서야. 총 15억. 몸으로 떼오든지 평생 노역을 해서 갚든지 알아서 해. 15억? 야, 사람 죽으라는 거야, 뭐야? 우리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독하다. 독하다고요? 선영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철을 쏘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독한 건 내가 아니라 넌지시. 아내 친구랑 뒹굴면서 아내 재산 뺏을 궁리하던 너희들이 독한 거지.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어머니 지금 짐 싸서 찜질방 가셨어. 네가 사준 그 집 경매 넘어갔거든? 효자 아들 덕분에 노년에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겠네? 선영 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자 민철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각 신우이 미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 차를 뽑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나갔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할부금은커녕 계약금도 다 민철이 횡령한 돈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친구들 보는 앞에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자기 차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소용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짐 싸들고 울고 있고 집안엔 빨간 딱지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미주는 엄마를 붙잡고 화를 냅니다. 엄마, 오빠가 다 해결해준다며? 이게 뭐야? 나 쪽팔려서 친구들 어떻게 봐? 엄마가 오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인연이 너 차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사단이 안 났어. 네 오빠 꼬드겨서 돈 뜯어낸 게 누군데. 아이고, 내 팔자야. 서로 네 탓이라며 머리채 잡고 싸우는 모녀. 한때 며느리 등골을 빼먹으며 희희낙낙하던 그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만 남았습니다. 욕망으로 뭉친 관계가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선영 씨는 매장으로 돌아와 은경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은경의 책상 서랍에서 나온 두 사람이 훔쳐간 돈으로 사모은 명품 영수증들. 그리고 선영 씨를 곰탱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메모들. 선영 씨는 그 쓰레기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김은경 매니저는 해고입니다.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했으니 앞으로 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세요.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마세요. 믿을 건 오직 정직하게 흘린 내 땀방울 뿐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선영 씨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그늘이 걷히고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거든요. 과연 재판부는 이 파렴치한 남자 신데렐라와 상간녀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선영 씨는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고 진정한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5장, 배망의 결말편에서 그 통쾌한 최후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길고 길었던 진흙탕 싸움 끝에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선영 씨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철이 구치소에서 보낸 수십 통의 반성문,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가게 앞으로 찾아와 흘린 악어의 눈물. 그 어떤 것도 선영 씨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는 없었죠. 선영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흘리는 비겁한 생존 본능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제3호 법정. 피고석에 앉은 민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명품 양복 대신 헐렁한 수의를 입고 윤기 흐르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퀭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공범이자 상간녀인 은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며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등만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피고인 김민철은 배우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를 내연 영화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원고 이선영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그리고 차용증에 명시된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징역 3년, 그리고 10억 원의 배상 판결. 민철이 고개를 떨구고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죽네 하며 대성통곡을 하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이어서 은경에 대한 판결도 내려집니다. 피고인 박은경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신뢰를 악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산하라. 땅, 땅, 땅. 판사님의 법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선영 씨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간 두 사람 말고 밖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화려한 남자 신데렐라라의 가족이라며 떵떵거렸던 시댁 식구들의 근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서울 변두리의 한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 대낮인데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오갈 데 없어진 두 사람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쫓겨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늘을 까다 말고 매운 눈을 비비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 고생이니. 그 착해 빠진 며느리 쫓아내고 들어온다는 게 사기꾼 같은 년이었으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선영이 있을 때는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끊일 날이 없었는데. 엄마, 그만 좀 해. 귀에 딱지 않겠어.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마늘이나 더 까. 이거 한 망 다 까야 겨우 3,000원 준대. 오빠 면회 갈 차비라도 벌려면 밤새워야 된다고. 아휴, 내 신세야. 내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오빠 잘못 만나서 인생 종쳤어.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두 사람. 한때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으며 호의호식했던 대가는 이제 평생 마늘 냄새 배인 손으로 갚아나가야 할 겁니다. 남편 민철이 출소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빚더미와 정과자라는 딱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평생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 좋아하던 골프채는커녕 밥숟가락 들 힘도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선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년 뒤 동대문 의류상가. 선영 씨의 가게는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 규모가 되었습니다. 선영 어페럴이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직원들도 배로 늘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선영 씨의 얼굴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련된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도 우아하게 볶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CEO의 모습이죠. 오늘은 직원들과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건배사를 제의하는 선영 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출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죠? 사람 믿지 말고 땀방울 믿으라고. 근데 정정할게요. 좋은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제 곁에 남아준 여러분처럼요. 썩은 가지는 쳐내야 새순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위하여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선영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뒤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 이선영으로 빛나는 인생 제2막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신데렐라 남편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착하게만 사는 것보다 현명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헌신을 권리로 아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단호한 거절과 사이다 같은 응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선영 씨처럼 말이죠.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때로는 배신에 울고 좌절하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선영 씨가 보여준 용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아내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대나무 숲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선영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더 통쾌한 실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